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전달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12월 전국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은 전달보다 2.2% 오른 3.3제곱미터당 1,11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단 위에서는 개포동이 1위를 차지했고 반포동과 압구정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살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대답이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이 나온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네, 전국 집값은 하락, 하지만 수도권의 집값은 여전히 오를 요인이 좀 많다. 이 금융권이 제시한 2019년도 주택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 한 해 전국 주택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요,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좁히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순수한 공급이 부족하죠. 일단 시중 유동성이 또 여전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서울 집값은 올해도 적게나마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유엔S 하우징의 서덕수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덕수입니다. 이제 어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작년에 재개발 물건을 하나 샀는데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될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입지를 좀 살펴보고 이게 이제 그 거주 목적으로 사셨다 하면 보유를 하시고, 그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사셨다 그러면 이 처분하실 것을 좀 권해드렸는데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주 목적만으로 이 부동산을 산 경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길게 이렇게 50년 뒤에 나를 위해서, 또 약해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부동산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노후로 가실 수 있는 길을 부동산 투자의 나침반답게 잘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이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제4의 연금을 준비하라 이런 말도 들리고 있는데요. 바로 임대소득이죠. 자, 오늘 부 대표님과 함께 100세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 대표님 강의 좀 전해주시죠. 네. 자, 유엔에서 2008년에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도래했다. 예,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1971년생 이후부터가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그 이전 세대도 벌써 이제 80세 벌써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90세, 100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는 게 어떤 시대냐? 이 100세 장수 인구가 일반화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102살입니다 하면 요즘 같으면 그렇게 연세가 많으시구나 깜짝 놀랄 수 있는데 깜짝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100세 시대에 가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세 시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아주 좋은 보험으로 생각을 했었죠. 훌륭하게 키워서 또 이 자식들이 효도를 하고. 자, 그러면 요즘은 이게 좀 힘들다. 자식을 보험으로 보기는 나의 노후를 위한 대비책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데요. 요즘 그럼 세대들이 아주 나쁜 그 불효자들만 많아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 요즘 자식들 세대도 사실 힘든 세대입니다. 이 부모 세대보다도 오히려 부모님을 또 봉양하기도 힘든 이런 세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노령 세대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공적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가장 세상에서 확실한 보험이 뭐냐? 제가 부동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가 예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이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고요. 예금이라는 게 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억을 지금 은행에 넣는다 하더라도 이 1억이 지금 1억이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1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금리가 또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이 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물가 상승률보다는 더 많은 높은 수익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임대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임대가 상승률이 무려 73%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제한을 두죠. 1년에 5%밖에 올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이제 노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슬기로운 투자법이 뭘까요? 예. 100세 시대 가장 슬기로운 대처법으로 제가 월 300만 원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건물주로 살아가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 살고 싶죠. 300만 원 그죠? 건물주로. 그럼 이 300만 원 왜 300만 원일까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노후가 됐을 때 얼마가 있으면 살겠느냐 물어봤을 때 24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60만 원인데요. 그럼 지금 300만 원짜리를 하면 되느냐? 그렇죠. 월세를 내가 지금 현재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월세도 계속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도 지금 현재의 가치 이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공 투자 원칙 5가지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공실 없는 집에 투자해라. 네, 집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왜 제가 집이라고 했냐? 만약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그렇죠. 오프라인 상가보다는 오히려 이 온라인 상가, 소셜 커머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공실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류가 전부 이제 텐트에 살지 않은 다음에야 집이라는 것은 공실 걱정이 많이 작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집에다 투자하실 것을 처음에는 특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집에 투자하실 거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고 꼭 투자를 하시라. 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소형주택이나 이런 것들 하시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혜택 풀패키지의 초소형 주택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 초소형 주택이냐? 앞으로 1,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지만 특히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신축, 그다음에 3억 원 이하 이런 주택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취득하실 때 100% 취득세 감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도 2채 이상 하시면 또 감면이 됩니다.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주택 임대 사업을 하셨을 때는 또 양도세 면제까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 초소형 주택으로 하셨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선전세 후월세 투자를 해라.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선전세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전세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월세를 받아가라는 건데요. 내가 이제 자금이 없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미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세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 금리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한 2% 후반이나 3% 초반 정도로 목표 금리를 정해서 그 정도 금리가 왔을 때 내가 월세로 대출을 받아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순서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치 투자를 해라. 우리가 이제 투자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이런 장기 임대주택, 예전에는 이제 준공공임대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8년, 10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 2030 계획 같은 경우에도 2021, 2023, 2025, 2027년까지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또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가치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정리해 봤습니다. 뭐 원칙도 원칙이지만 월 300만 원 이야기 들으니까 좀 든든합니다. 눈길이 확 쏠리는데요. 여러분, 이 100세 시대를 맞아서 좀 당당하고 여유로운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하루빨리 대비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확실한 이야기는 이 무료 세미나 통해서 들을 수가 있죠, 부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하고요. 세미나에 오시면 이제 2시간 가까이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것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이 되는 서울 초역세권이 어딜까? 또 지하철역 5분, 10분, GTX 겹치는 이런 더블 역세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세히 분석해 드리고요. 향후 전망까지 꼼꼼히 체크해 드리는데 그런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GTX 노선들이 생기게 되면 서울 중심권 안쪽으로 접근성을 강조하는 이런 방향, 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도심 안쪽 30분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정했다. 이런 기본 방향이 나왔듯이 도심의 접근성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서울 도심권이 중요해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소액 투자, 그래서 빚내지 않고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 또 5천, 1억 가지고 중심권에다가 월세를 받으며 건물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린 대로 돼요. 지방 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 부분은 이제 주말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1시에 마련하고 있으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문의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서덕수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덕수 부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종로구 숭이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숭이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암역에서 도보로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역세권 오피스텔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 도심권인 종로구인 만큼 다양한 지하철 노선과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숭이동은 편리한 교통과 함께 직주 근접지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동대문과 남대문이 가까이 있으며 주변 여러 재래시장까지 관련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또한 도심권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입지를 갖췄습니다. 소개드리는 오피스텔은 2020년 1월 준공 예정인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 총 12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평형에 비해 굉장히 넓게 보이는데요. 입주자들에게 맞춰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천정형 에어컨, 빌트인 빨래 건조대, 인출식 식탁, 전기 쿡탑, 시스템 가구 등 풀 퍼니시드 시스템 인테리어가 적용돼 주거 만족도까지 높였습니다. 서울 중심 업무지구인 종로구는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우수와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종로구 숭이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 서울 중심부로 나무랄 데가 없는 곳이죠. 주변을 살펴보시면 사실 노후된 곳이 많은데 여기서 신축으로 저희가 희소가치 있는 곳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로구 숭이동의 오피스텔. 부대표님, 여기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러겠습니다. 종로죠. 서울의 3대도심의 맏형입니다. 거기에서도 1호선, 6호선, 동묘암역에서 도보 20초. 바로 나오시면 바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128세대 아주 반듯한 건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여기 청계천이 내려다 보입니다. 2분 정도 걸어가시면 이 청계천 산책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매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제 안으로 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깨끗한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이 종로 쪽에는 이런 신축 오피스텔이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정말 희소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1월 달이면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1년이 지금 채 남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신축 오피스텔 원룸 구조로 풀옵션인 곳으로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20초만 가시면 지하철이, 2분만 가면 청계철이 흐르는 곳이죠. 자, 그렇다면 그 입지적인 면모 그리고 어떤 또 추천 포인트들이 있는지 자세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디테일한 내용 살펴보죠. 네, 그러겠습니다. 도심권이라는 것은 이제 종로구, 용산구, 그다음에 중구를 말하는데요. 이 도심권에는 3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이 한 51%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이하 된 건물이 이렇게 신축이 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신축은 귀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도시재생 1호 창신 숭인 선도지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예전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처럼 모든 집을 쫙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만 지어 올리는 이런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면서 개선해 나가는 건데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 가보시면 파리에 가장 중심가인 이 샹젤리제 거리가 있고 이 에펠탑이 있죠. 이쪽에는 모든 건물을 밀어버리고 이 신도시인 라데팡스처럼 이렇게 새로 아파트나 이런 빌딩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살리면서 그다음에 문화를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가장 선도지구가 이 창신숭인 선도지구가 되겠는데요. 우리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년간 5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곳에는 1년에 39만 개의 또 일자리도 만드는 곳이니까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3대도심 종로에 대해서는 이 지도를 보면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각에서 명동부터 해서 이쪽 현재 이제 매물이 있는 동묘암역 오른쪽까지가 이 빗금친 부분이 모두 이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메가 상업지역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곳입니다. 자, 이 종각 쪽에는 약 100만 명의 우리 인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바로 동대문 쪽에는 15만 명의 상인들이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고대나 성대 같은 이런 대학들이 아주 많이 포진을 해 있죠. 가장 대학들이 주변에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청량리가 개발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입지가 모두 아주 개발이 많이 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직장이 아주 많은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항상 1등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1순위를 많이 꼽는데 여러분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뭐 수십조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서 1호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에다가 3대도심 종로죠. 그러니까 뭐 상인분들이나 대학생 수요가 넘쳐나는 곳이고 특히나 주변에 좀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주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신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핵심 투자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살펴볼까요? 네, 동묘암역 도보 20초. 초역세권이라는 거 하나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패션 실리콘밸리 동대문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대비 월세가 월등히 높은 종로의 신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말 아름답게 나와 있는 이 가격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그럼 부대표님, 숭인동 오피스텔 가격 어떤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아름답죠. 예. 1억 4,800만 원입니다. 예, 서울이 아닌 이 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런 원룸들이 1억 6천, 7천, 8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1억 5천도 되지 않는 금액이고요. 전세가가 1억 3,500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월세도 1,000에 60만 원까지 아주 높게 형성돼 있어서 전세가가 한 91% 정도 되고 월세도 내가 다른 그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5%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격까지 퍼펙트, 이 종로구 숭인동의 오피스텔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 문의전화 항상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서덕수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덕수 부대표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으로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등촌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촌동 오피스텔은 9호선 등촌역으로부터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을 이용해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어 직장인들의 선호가 높은 지역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자면 등촌동은 서울 서부권의 주요 업무 지역인 여의도, 상암, 마곡지구와의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대형 업무단지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생활 편의성과 자녀 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 바로 이곳 강서구 등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호재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2021년 개통 예정인 월드컵 대교입니다. 월드컵 대교가 완공되면 합정과 마포, 또 상암 DMC 등 서울 서부권의 요충지와의 접근성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며 덩달아 분산 효과로 인해 인근의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뛰어난 업무지 접근성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강서구 등촌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서부권으로 서쪽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강서죠. 대표적인 곳인데 강서구 등촌동, 이번에도 신축 오피스텔을 살펴드릴게요. 자,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좀 살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9호선. 이걸로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도보 30초 3분 거리입니다. 초역세권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두 동으로 아주 번듯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252세대 15층 규모로 대단히 아파텔이 되겠는데요. 이 땅 면적이, 대지 면적이 1000평이나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공원이 포켓파크 공원이 조성이 돼 있고요. 동강 간격도 이게 30m나 됩니다. 그래서 개방감도 아주 우수한 이런 투룸 아파텔이 되겠는데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또 붙박이장까지 아주 많이 풀옵션으로 제공되니까 이 신혼부부까지도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이런 대단지 투룸 아파텔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언뜻 보니까 이 한가로운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투룸의 여유로운 공간 갖추고 있고요. 동강거리도 널찍하면서 공원까지 조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2020년 8월에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대표님께서 이 9호선 이것만 해도 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이 9호선의 입지적인 파워 대단하거든요. 저도 사실 9호선 근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입지적인 면모 어떤 포인트들이 또 있는지 그 부분 살펴볼게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9호선 하는데요. 이 9호선이 왜 중요할까요? 이 왼쪽으로부터는 이제 김포공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김포공항에서 마곡,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또 강남 한복판을 쭉 지나서
그다음에 강동까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고덕 미사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라인이 모두 보시면 일자리들이 아주 다 모여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노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강을 따라 쭉 움직여서 한강 노선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등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 되겠고요. 이 한국의 실리콘밸리 어디겠습니까? 바로 마곡입니다. 지금 16만 5천 명이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입주를 해서 지금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부터 LG뿐만 아니죠. 이제 SOL, 넥센, 롯데, 귀뚜라미 이런 대기업들의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속속 2022년까지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부동산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곳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입주를 하게 되면 거의 상전벽해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마곡뿐만 아니고 상암이나 여의도 목동까지 이 사면이 모두 이 한강축까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요. 지도를 좀 보시면요. 이 등촌역 바로 근처에 이 본 매물이 있겠고요. 이 마곡 김포공항 이 주변에는 김포공항 이 제2터미널이 지금 때문에 또 들썩이고 있죠. 20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도 17,000가구가 들어오는 3기 신도시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지 이제 신도시만 들어온다 그러면 또 별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49%의 땅에 해당하는 90만 제곱미터의 이런 또 이제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거니까 여기엔 또 직장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앞에 건너편에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4만 4천 명이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되게 되면 바로 이곳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여의도 국제업무지구가 물론 이 9호선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여의도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15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이 안에는 지금 또 지나가시다가 보면 이런 새로운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이, 마철루들이 MBC 사옥을 비롯해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더 많은 이런 인력들이 주변에 포진하게 되겠고요. 목동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이런 스마트 시티화 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남부 지역이, 서울의 서남부 지역에 이제 그 혈맥을 뚫기 위해서 국회대로 지하화와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온통 이런 개발 호재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쯤이면은 강서구 등촌동 왜 투자할 만한 곳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자, 부대표님 그럼 핵심 포인트만 따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9호선 초역세권 한강축이다 말씀드리고요. 석박사급 연구원이나 승무원들이 들어오는 이 고소득 임차인들의 수요가 있는 것이고요. 한강 신축 소형 아파트의 꿈을 투룸 아파트의 미래 가치로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격도 한번 알아볼 텐데 가격도 괜찮죠? 훌륭합니다. 예. 2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가가 2억 5천 5백까지 예상하니까 1,5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서구 등촌동의 오피스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 통해서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에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수요일에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 그리고 토요일에는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라는 주제로 펼쳐지게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 때문에요. 예약 전화 꼭 남겨주시고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서덕수 부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의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UNK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김정두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세법인데요. 오늘도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 방법들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증여가 굉장히 좀 늘고 있죠. 작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부대표님께서 이 증여세 감면에 대해서 특히나 이 증여세 또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부대표님 강의 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시면 5천만 원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로 빠지는 걸 이것부터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부자들의 절세 비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 보이시죠?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5억을 현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현금 5억을 증여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은 4억 5천에서 이따 말씀드린 한계세율 20%를 적용받으면 약 8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증여세로 내게 되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바로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로 5억이 빠지면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증여세를 얼마나 내는지 우리 한번 봐보실까요? 자, 과세표준이 이렇게 1억, 5억, 10억, 30억을 기준으로요. 자, 이렇게 10, 20, 30, 40, 50%가 이렇게 한계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이고, 이쪽이네요. 자, 이렇게 과세표준에서요. 세율을 곱하시고 그리고 누진 공제를 이렇게 차감하시면요. 바로 그 산식에 넣게 되면 이렇게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증여세 과세 특례는요. 최대 50억까지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30억인데 그 창업으로 인해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50억까지 혜택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증여세 그 감면 특례를 적용받기 전에는요.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5천만 원을 주신다면 이렇게 5천만 원이 빠져서 50억을 주신다면 5천만 원이 빠져서 약 49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고요. 그리고 한계세율 50%, 좀 전에 그 말씀드린 표에서 가장 높은 세율인 50%를 적용받게 되면요. 바로 증여세 산출세액이 약 20억 1,50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억 원이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특례를 적용받는 10% 세율. 이렇게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단일 세율 10%로 적용받아서요. 50억에서 5억을 차감한 뒤에 10%를 곱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약 4억 5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15억 이상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아니, 갑자기 증여세 얘기를 하다가 이걸 왜 뜬금없이 얘기하나 이렇게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다음을 또 말씀드리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연구개발업이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 서비스업, 광고업이나 영상 제작,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온라인 정보 제공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 제가 이 얘기를 과연 왜 했을지 다음 한번 보시면서, 자, 계속 이렇게 뭐 증여세 특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입니다. 뭐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창업을 하게 해서 뭐 증여를 하게 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억에서 최대 50억까지도 그런 혜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의 나이 요건을 먼저 보시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증여자죠. 주시는 분이 60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수증자는 받는 분이죠. 이분은 18세 이상 거주자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증여재산 아무거나 주시면 안 되고요. 바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자산을 주셔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토지 건물 같은 걸 주시면 안 되겠죠. 네, 토지 건물 같은 거 주시면 안 되고 현금으로 증여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이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보셨다시피 지식산업센터의 그 창업 업종들, 해당하는 업종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조, 뭐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이런 것들과 이렇게 유사하죠.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정보 서비스업, 광고, 연구개발업. 이거 좀 전에 방금 전에 보신 거 같죠? 마치 데자뷰처럼 똑같은 걸 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업종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조건들을 또 보시면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이렇게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창업이 뭐 거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사업자 등록을 말하고요. 그리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렇게 해당 목적에 그 자금을 사용하셔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해당 목적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특히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바로 이 사업용 자산의 취득 자금. 뭐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그 부동산을 내가 사옥으로 쓸 것들을 이렇게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도요. 바로 사업 관련된 자금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내가 꼭 사지 않더라도 임차 보증금이나 임차료 지급액 같은 것도요. 그 창업 자금을 사용하는 그 사용처로 뭐 허용이 되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타인이 신축 중인 사업 관련 건축물이 있어요. 그리고 토지를 또 매입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양수해서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사업 관련해서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차들, 업무용 차량들 또한 이런 사용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창업 자금에 대한 뭐 이렇게 증여세 과세 특례뿐만이 아니고요. 이 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2.3%의 이렇게 저리로 최대 시설 자금이라고 하죠. 좀 전에 얘기했던 부동산 매입 자금 같은 것들도요. 최대 45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약 8억 원 정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임대료를 굳이 강남 같은 데서 뭐 비싸게 주고 이렇게 들어갈 바에는요. 차라리 이런 것들, 이렇게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요. 이자 비용을 임대료보다 많이 저렴하게 내면서도 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옥으로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식산업센터와 이 증여세 과세 특례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5억 원을 만약에 증여받으셨어요. 부모님한테. 그러면 증여세가 하나도 내지 않죠. 한 푼도 내지 않고요. 약 그 20%의 자금을 가지고 80%는 대출받아서요. 25억짜리 사옥으로 내가 매입 가능하다. 그리고 좀 이거는 뭐 극단적인 예지만요. 50억, 최대 뭐 50억까지도 그 10%, 5억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요. 가장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가장 커지죠. 그 증여세를 절세해서요. 약 현금 50억을 받고 증여세를 약 4억 5천 정도만 낸 다음에 내가 중소기업공단이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자금을 융통해서요. 약 90억까지도 최대 뭐 100억 정도도 되겠죠. 그런 사옥도 매입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이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거용 건축물 증여폭이 주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식산업센터는 증여세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증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부 대표님 더 자세한 강의는 무료로 들어볼 수 있는 좀 세미나가 준비돼 있죠. 네, 그 점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시간에 쫓겨서 너무 급하게 말씀드리니 아마 좀 이해가 어려우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수요일 오후 1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에 그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쪽으로 오시면요. 저희 직원들이 이제 안내해 드릴 텐데요. 바로 그곳에서 전화 이렇게 저와 관련된 세무 상담 그런 것도 해드리고 있고요. 각종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 문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김종두 부대표님과 함께 방문해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종두 부대표님이 선정해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성동구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서울 주요 지역을 순회하는 2호선 뚝섬역인데요.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뚝섬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당선 서울숲역 또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교통 여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접근성 또한 성동구의 매력인데요. 성수동은 성수대교,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강남을 비롯해 서울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숲, 한강, 중랑천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어 숲세권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은 현재 지식산업센터 타운이 형성되며 강남 테헤란밸리를 능가하는 벤처밸리로 탈바꿈 중입니다. 또한 레미콘 공장 이전,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등 미래 가치를 높여줄 대형 개발 호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강남 3구를 넘어 신흥 부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성동구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네, 앞서 강의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 바로 찾아왔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으로 떠나볼 텐데요. 자, 지식산업센터 이곳 어떤 곳인지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 먼저 좀 살펴주실까요? 네, 성수동 하면은 바로 아크로 포레스트 지금 한창 짓고 있죠. 그리고 갤러리아 포레, 그리고 트리마즈 이런 고급 아파트들 떠올림과 동시에 그리고 좀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성수동의 낡은 공장들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낡은 공장들을 이미지에서 최근 몇 년간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저도 많이 가봤는데 요새는 강남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성수동 쪽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핫한 거리가 특히 카페 거리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조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동구에서 이렇게 산업단지를 유치해서요.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이 한창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세계건설이나 애경그룹, 그리고 SKD&D 이런 데서 이미 성수동으로 진입해 있죠.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렇게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중에 가장 입지가 좋은 위치에 있죠. 그 성수동 중에서도 특히나 교통이 좋은 그런 지식산업센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성동구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고요. 2호선 뚝섬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위치해 있고요. 약 지하 5층부터 지상 12층까지. 건물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발코니 같은 거는 이렇게 특화 설계돼 있고요. 2020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옥상이 보이시죠? 이 건물 특징이 바로 이 옥상에서 한강과 그리고 서울숲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옥상 테라스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바로 삼거리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요. 개방감이 좋은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참
그 주변의 오피스텔이나 기업들의 그 유동인구가 매우 풍부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사진 화면을 통해서 좀 보셨을 텐데 저렇게 멋들어지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내년에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 성동구 성수동 이 주변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더 디테일한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아, 네. 성수동은 뭐 성수대교나 영동대교를 이용하면 굉장히 뭐 강남 국제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렇게 뭐 강변북로나 동부간선도를 따라서 뭐 종로나 동대문 같은 구도심의 업무타운들도 굉장히 접근이 용이하죠. 다음에 한번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성수대교와 영동대교를 지나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뚝섬역에서도 도보로 이 매물지 같은 경우는 뚝섬역에서 도보 5분, 그리고 서울숲 분당선이 있죠. 분당선 서울숲역에서요. 이것도 도보로 한 10분 이내로 가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다.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산업개발진흥지구와 옆에 이게 보이시죠? 중공업 재정비 지구인데요. 이쪽으로 지금 한창 뭐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오면서요. 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이렇게 올려서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대차 본사 계열사들이 들어오고요. 테헤란로를 채운 다음에 뭐 협력업체들이 테헤란로에 들어오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밑에서 보시다시피 뭐 이미 고급 주거 단지가 형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뭐 성수 전략 정비 같은 데는 굉장히 더욱 뭐 50층까지 올려서요. 더욱 뭐 고급 주거 단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기업과 이렇게 고급 주거와 그리고 젊음의 거리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그런 곳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의 입지와 호재적인 측면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투자 포인트만 한번 따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성동구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핵심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뭐 특히나 뭐 작년부터 부동산 투자하실 때 참 머리가 아프셨죠. 저도 이 세무사인데도 불구하고 세법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참 골치가 아팠는데요. 뭐 처음에 뭐 다주택자들을 뭐 강남에 특히나 뭐 집값을 잡겠다고 다주택자 중과했더니 지금 강남이 더 올랐죠. 그리고 뭐 임대주택으로 그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또 뭐 등록했더니 913으로 임대주택 또 양도세 중과도 시작하고 방송에서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참 오락가락하는 그 정부 정책 때문에 참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는데요. 이제는 좀 집값이 좀 잡히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주택 수요에 대한 그런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런 풍선 효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의 새로운 투자처로 지식산업센터가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제가 창업자금에 대한 그런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께서 뭐 자녀분에게 5억을 증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산업단지의 그런 지식산업센터는요. 취득세도 50%, 특히 이 매물은 취득세 50% 하고요. 그리고 재산세도 37.5% 정도 감면이 되는 그런 매물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실 이게 뭐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자금 유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부동산 투자하실 때 일반적으로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으시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은 뭐 대출이 뭐 하나도 안 나오죠. 0원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요. 중소기업공단에서 그 주택 규제와 무관하게요. 그리고 뭐 DSR이나 DTI 이런 걸 적용받지 않고요. 최대 80%까지 2.3%의 저리로. 물론 조금 뭐 신용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이 정도 선에서 금리가 형성될 것 같고요. 이렇게 2.3%의 저리로 약 매매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실제 투자금을 약 매매가 20% 정도만 가지고 가면은 뭐 임대료를 비싸게 내고 굳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 없이요. 내가 직접 분양을 받아서요. 이자 비용도 굉장히 이렇게 적게 내면서 이렇게 내가 사옥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 이런 혜택도 많지만 이 매물 가격 자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부 대표님 가격도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 이걸 통으로 막 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한 호수만 산다고 이제 보면요. 분양가는 2억 6,439만 원이고요. 그 대출은 80% 정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약 2억 1,151만 원 정도가 나와서요. 내가 실제로 투자하는 돈은 5,288만 원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10% 계약금을 내시고 이렇게 중도금은 무이자로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잔금 때 20%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구조인데요. 처음에는 뭐 매매가의 10% 정도 2,600만 원 정도 있으면 되니까요. 매우 투자금이 적게 드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 살펴드렸습니다. 자, 부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부대표님께 또 강의도 듣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 구청역 쪽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수요일에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 그리고 토요일에는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니까 예약 전화 꼭 남겨주시고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종도 부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의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목요일에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tv.altomato.com 들어오시면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